안녕하세요. 박경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내 변호사 적성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적성 테스트는 사실 기업 법무를 하는 로펌 변호사와 사내 변호사 중에서 내가 어느 쪽이 더 적성이 맞을까에 대한 적성 테스트이고요. 사실 송무 변호사님들은 완전히 또 딴 나라 세상이기 때문에 송무 변호사님과의 비교는 아니고, 그리고 또 로펌 변호사님 중에서도 파트너가 되면은 약간의 역할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파트너 변호사님에 대한 내용도 아닙니다. 즉 사내 변호사와 로펌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기업 법무 변호사 사이에서 내가 어느 쪽에 더 적성이 맞을까에 대한 테스트를 한번 재미삼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사실 사내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마다 요구되는 사항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재미삼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10가지 정도로 테스트 항목을 나눠봤는데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나는 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다. 아니, 나는 법리에 대한 관심이 많다. 이 질문 중에서 어느 쪽에 해당하시나요? 잘 아시겠지만 사내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업을 하는 회사 내에 있기 때문에 실제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돈을 어떻게 버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사내 변호사로 들어가면은 되게 재미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본인은 사업에 별로 관심은 없고 어떤 법적인 논리라던가 이런 것을 따져보는 거에 더 흥미가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로펌에서 조금 더 어려운 사건들, 다양한 사건들을 접하면서 각각의 사건에 맞는 법적 논리를 구성해보고 또 같이 리뷰해보고 이런 것들이 훨씬 재미있을 수 있거든요. 따라서 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사내 변호사로 오시면은 재미있게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업무량이 많으며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아니, 나는 사람 관계에 힘들 때 훨씬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어느 쪽이신가요? 대충 예상을 하셨겠지만, 로펌 변호사들, 특히 주니어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업무량이 굉장히 많죠. 대부분 주중에 야근하는 건 사실 기본이고 주말 중에 하루 정도는 또 업무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업무량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로펌에 가시면 사실 얼마 적응을 못 하세요. 한 1년, 1년 반이면은 거의 이제 지쳐서 나가 떨어지거든요. 반면에 사내 변호사는 업무 로드 자체는 이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데 사실 사내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조직 자체가 주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커요. 회사 조직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하이라키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넓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 간에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사람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직 내에 있다가 일부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지면은 그걸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사내 변호사 오시면은 사실 오래 견디기가 좀 어렵습니다. 차라리 이런 분들은 그냥 열심히 일하고 말지 이런 생각으로 로펌에 있으시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사람 관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내 변호사보다는 차라리 로펌 변호사 나시고 업무량에 대해서 난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신 분들은 로펌이 좀 힘드십니다. 다음 세 번째. 나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서 내 의견을 조금은 바꾸거나 굽히는 거에 대해서 큰 거부감이 없다. 아니, 나는 내가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 주장을 관철시키는 편이다. 어느 쪽이신가요? 사실 사람이 어느 한쪽 딱 하나에만 해당하기는 힘들고 경우에 따라서 이쪽일 수도 있고 저쪽일 수도 있고 그렇긴 할 텐데요. 이제 사내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 안에서 직접적으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하고 맞닥뜨리다 보니까 사실 그분들은 법적인 당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게 법률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처벌이 된다라던가 아니면 법률적으로 이런 게 금지되어 있다라던가 법률적으로 이러이러한 리스크가 있다라던가 사실 이런 부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사업의 중요성 때문에 그 중요성이 크지 않게 느껴질 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변호사가 반대를 하더라도 이 사업은 꼭 가야 되는 사업이야. 그런 리스크는 안 와야 돼. 라고 판단을 하시면서 밀어붙일 때가 꽤 많습니다. 그러면 사내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조직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런 조직의 의사를 무시할 수는 없고, 그러면 그 입장에 서서 뭔가 좀 더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변호사, 법조인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정의라던가 형평이라던가 당위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고, 그 당위에 맞춰서 판단을 하는 걸 계속 연습을 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힘들게 느끼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사실 로펌 같은 경우에는 물론 변호사들이 의견을 줬을 때 고객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한 달이 건넌 제3자이기 때문에 뭐 나는 이렇게 옳다고 주장을 하고 의견을 줬는데 뭐 그거를 받아들이거나 안 받아들이거나는 고객의 선택이지 라고 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제3자적인 관점에서 사안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사내 변호사가 되면 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 회사의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내 회사가 아닌 쪽으로 가고 있으면은 그 스트레스를 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실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뭐 이런 사안에선 이럴 수도 있지 라는 그런 유연성을 발휘하실 수 있는 분이 사내 변호사로 가시면은 좀 더 잘 적응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인데요. 본인의 성장의 지향점에 관한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 아니, 나는 조직을 이끄는 리더가 되고 싶다. 본인은 어느 쪽이신가요? 뭐 예상하셨겠지만 로펌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은 본인이 전문 분야로 선택하는 분야에 대한 업무를 집중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로 성장하기가 좀 수월하고요. 하지만 사내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제네럴리스트라고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담당하는 업무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뭐 인사, 노무, 공정거래, 기업법무, 소송, 세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뭐 필요에 따라서 전문적인 부분은 외부 로펌, 그쪽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외부 로펌을 사용하게 되니까요. 따라서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는 게 사내 변호사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내 변호사는 조직의 일원이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크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는 조직장으로 성장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론 실무를 하시죠. 하지만 팀장, 임원 이렇게 갈수록 결국에는 사람 관리를 하는, 그러니까 조직 전체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들을 운영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거든요. 그런 역할이 잘 맞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역할에 훨씬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사내 변호사를 하시면 본인의 성장의 지향점하고 조직에서 사람을 키우는 지향점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적응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은 어느 쪽이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다섯 번째 질문은 나는 좀 반복적인 일이라도 그런 것들을 끈기 있고 재미있게 잘 할 수 있다. 인가요? 아니면 나는 내가 잘 모르는 새로운 문제에 도전을 해서 뭔가 해결책을 찾는 업무가 더 재미있다. 어느 쪽이신가요? 사실 사내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회사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이 생각보다는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큰 사건 사고, 뭐 큰 소송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법인 자체가 M&A를 한다라던가 그런 특수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인 오퍼레이션과 관련된 법률 문제들은 한 2년에서 3년 정도면은 거의 익숙해지세요. 사실 그 다음에는 비슷한 일의 반복인데 사람이 좀 달라지거나 아니면 거래의 상대방이 달라지거나 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거든요. 물론 이런 미세한 차이들도 사실은 변호사들이 섬세하게 다뤄야 할 부분이기는 한데요. 만약 이런 거에 지루함을 많이 느끼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내 변호사 했을 때 재미를 잘 못 느낄 수가 있어요. 또 반면에 사실 로펌 변호사를 하면은 여기저기 고객들이 던지는 좀 어려운 업무들, 그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로펌에 던져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생각해야 되는 난이도가 사실은 좀 높은 문제들을 계속 다뤄야 됩니다. 계속 머리를 정말 열심히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업무들이 어쩌다 한 번이면은 재밌을 텐데 이게 계속 반복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생각보다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 쪽 일들이 되게 힘드신 분들도 있어요. 따라서 본인이 조금은 나는 내가 아는 범위 내의 일들을 좀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게 더 재밌고 좋아. 이런 분들이라고 하면은 사내 변호사가 좀 더 맞으실 수 있고요. 나는 내가 전혀 접해보지 않았던 거, 새로운 것들, 이런 것들을 도전하는 게 재밌어. 그러신 분들은 로펌에 있을 때 좀 더 재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질문은
나는 뭔가 주변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을 비교 형량해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러한 걸 잘하는 편이야. 나는 균형감이 있어. 이런 분이신가요? 아니면 나는 뭔가 나한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정말 깊게 파면서 끝까지 이거는 뭐지? 라는 답을 찾는 그런 것들을 잘하는 편인가? 어느 쪽이신가요? 사실 로펌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답이 없는 문제를 받았을 때도 결국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폭넓은 리서치뿐만이 아니라 깊은 리서치를 통해서 답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나를 잡았을 때 정말 끝까지 물고 늘어져 가지고 정말 바닥을 끝까지 파보는 그런 역량이 좀 필요합니다. 반면에 사내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내에서 어떤 법률적인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준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뭐 로펌의 의견 아니면 내가 찾아본 법률 이슈 이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조직 내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뭐 비즈니스적인 이해관계가 당연히 관련이 있을 거고요. 또 때로는 이 업무를 추진하는 조직 또는 사람과의 관계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평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안에서 가장 무난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역량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어느 쪽을 더 잘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7번째는요, 업무 성과에 대한 부분인데요. 나는 일 처리가 빠르고 속도가 좀 빠른 편이야. 아니야, 나는 일 처리는 좀 늦더라도 하나를 처리하는데 그 완결성이 되게 뛰어난 편이야. 어느 쪽이신가요? 어느 쪽을 잘하실 수 있으신가요? 물론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속도도 좋아야 되고 완결성도 좋아야 되고 둘 다를 갖춰야 되는 게 사실 베스트긴 한데요. 사람이 양쪽을 다 잘하는 거는 쉽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큰 틀에서 틀리지 않게 반응을 빨리빨리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걸 하나를 잡으면 뭐 오타부터 전체 문장 논리부터 리서치부터 빠지지 않게 완결성을 갖추는 거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내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요청부서로부터 첫 번째 속도에 대한 요구를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그 사내 변호사가 주는 문장이 얼마나 정치한지, 오타 하나도 없고 잘 썼는지 이런 거보다는 요청부서가 뭔가 의사결정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언을 그때그때 적시에 주는 것들을 훨씬 더 바라거든요. 하지만 로펌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차지를 하잖아요. 그렇게 돈을 비싸게 주고 온 문서인데 뭔가 정리가 좀 안 돼 있고 좀 중언부언 하는 것 같고 이렇게 있으면 고객님들이 내가 이 돈을 주고 이걸 받아야 돼? 라는 생각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로펌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완결성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됩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본인이 어느 쪽 방식으로 업무를 하는 게 좀 더 편안한지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요. 본인이 눈치가 빠르신 편인가요? 아니면 좀 무디신 편인가요? 어느 쪽이신가요? 사실 사내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뭐 소위 사내 정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조직 내에서 적당한 선에서 자신의 포지션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내에서 정보들을 얼마나 잘 확보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본인의 업무 성과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의 메인스트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알고 그 중에 어느 쪽에서 도움을 받아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조직이나 사람이 어떻게 변화할 것 같은지 그럼 나는 어디에 맞춰야 될지 이런 것도 좀 빨리 파악을 해야 되고 따라서 사내 변호사들은 사실 눈치가 좀 빨라야 사내에서 지내시기가 좀 편하십니다. 좀 이런 쪽에서 좀 둔하신 분들, 뭐 저 사람이 기분이 나쁜지 좋은지 지금 조직이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지 이런 거 옆에서 꼭 집어서 알려주기 전까지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분들은 사내 변호사보다는 로펌 변호사로 업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다 했네요. 다음에 9번째 질문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람을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걸 좋아하시나요? 아니면은 이메일이나 뭐 의견서나 이런 식으로 서면으로 소통하는 거를 편하게 생각하시나요? 사내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조직 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조직 내 사람들과 직접 맞부딪혀서 의사결정을 하고 협의를 하고 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서면으로만 자꾸 이메일이나 이런 거로만 소통을 하려고 하면 현업부서 분들이 되게 싫어하세요. 왜냐면은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문장을 잘 쓰기 때문에 뭐 서면으로 의사소통을 하나 말로 의사소통을 하나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처럼 법을 전공하거나 글을 많이 써보지 않은 그런 일반 비즈니스맨이나 엔지니어들 같은 경우에는 구두로 소통하는 걸 훨씬 더 편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법무팀이 뭔가를 질문을 할 때도 이메일에다가 1번, 2번, 3번, 4번, 10번까지 쫙 질문을 써서 보내는 것보다는 실제로 만나서 아, 이런 건 뭐예요? 이런 건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에 대답하는 걸 훨씬 더 좋아하세요. 그거를 편해하시고. 그런데 가끔 변호사들 보면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거를 조금 번거로워하거나 아니면 조금 불편해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오히려 그냥 대면하지 않고 서면이나 이메일로 의사소통하는 거를 좀 더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로펌에서 업무를 하시는 게 좀 더 낫죠. 왜냐면은 로펌에서는 물론 고객과 연락을 하기는 하지만 직접 얼굴 맞대고 회의하는 일들 좀 드물잖아요. 대부분 이메일로 물어보고 특히 업무에 관여되는 변호사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본인 혼자서만 구두로 내지는 만나서 소통을 하고 이거를 내부에 다시 공유하는 것보다는 그냥 한 번에 할 때 이메일로 해서 공유를 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메일 소통을 많이 하게 됩니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서면에 집중돼 있죠. 이처럼 서면 의사소통이 훨씬 더 편하신 분들은 사내보다는 로펌이 좀 더 맞으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본인은 다양한 분야, 예를 들어서 숫자를 다루거나, 뭐 IT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뭐 엑셀이라던가, 아니면 파워포인트라던가,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학습하는 데 관심이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아, 나는 맨날 하는 뭐 글 쓰는 것만 하고 싶으신가요? 사내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조직원으로서의 역할도 많이 요구받기 때문에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꼭 워드 문서가 아니라 상사의 성향에 맞게 파워포인트로 작성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내부에서 이제 법무 관리를 하면서 IT 시스템 관리도 법무 행정 업무의 하나로 다뤄야 되기 때문에 IT 팀들과 어떻게 하면은 지금 시스템을 개발하고 아니면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협의를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회사 내에서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숫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숫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하지만 반면에 로펌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 대한 자문을 하더라도 사실 그 기업의 내부를 속속들이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법적 논리에 기초해 가지고 의견을 주지 실제 그 회사의 숫자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의견을 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처럼 사내 변호사는 조금 다양한 분야의 역량을 요구받는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습하고 또 본인이 일에 사용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감이 적으신 분들이 사내 변호사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제가 오늘 준비한 사내 변호사 적성 테스트였고요. 점수를 한번 매겨보셨나요? 몇 점이신가요? 사실 제가 꼽은 10가지 테스트 항목 외에도 다양한 질문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놓친 부분, 또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 댓글로 아, 이런 항목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써주시면 되게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도움이 되셨거나 재미있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